오늘은 전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군사학에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쟁 원칙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전쟁에서 승리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인류의 연금술사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또는 승리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상당한 대가를 투입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전례를 통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약수를 도출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원칙은 군사 문제의 법칙성과는 무관합니다. 전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승리하고, 누구든지 전쟁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승리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전쟁 원칙을 나름대로 적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전략과 군사력의 다과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원칙을 모르는 장군에 대해서는 전쟁 원칙을 아는 장군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 원칙은 오히려 동양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병서의 형태로서 전승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무경칠서가 있죠. 손자, 오자, 삼화법, 위로자, 삼약, 육도, 이공문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동양은 좀 추상적인, 또 개념적인 문기로 계속 전승되었고 몇 가지 요소로 함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탐구 노력을 했는데요. 18세기 후반 계몽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대왕, 기베르, 빌로우 같은 사람들이 전쟁 승리에도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처럼 그러한 법칙성을 전제로 한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전쟁 원칙의 개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민이가 상당한 그 수준으로 발달을 시키고 그것이 영국의 풀러에 의해서 9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전쟁 원칙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풀러가 정리한 것을 영국이 수용함으로써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군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1949년에 야전 근무 규정을 통해서 9가지의 전쟁 원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군의 전쟁 원칙을 도입을 했고 일부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나라마다 다양한 전쟁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습, 집중, 기동, 공세, 목표, 보안, 절약, 감명, 지휘 통일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러한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9가지가 전쟁의 승리라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연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쟁 원칙을 발달시킨 풀러 장군의 모습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쟁 원칙을 9개, 12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 기동, 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또는 어떨 때는 경쟁하면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전쟁 원칙 9개든 12개든 이런 것을 모두 외우기 어려우니까 저는 집중, 지동, 기습을 핵심적인 전쟁 요소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쟁 원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집중이 가장 핵심이 되면서 기동과 기습도 집중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도 독자적인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쟁 원칙 중에서 내가 적용한 원칙의 효과가 적용하지 않는 원칙의 효과보다 많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만 잘 적용을 하면 다른 전쟁 원칙이 조금 미흡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전쟁 원칙이 한꺼번에 긍정적으로 적용돼서 일어나는 군사력의 힘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그런 말을 하죠. 잘 싸운 사람의 군사력 형세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이 물이 몰아치는 것처럼 전쟁 원칙이 모두 결합돼서 상대방 진영을 붕괴시키고 이로써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원칙, 집중, 기동, 기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집중입니다. 집중은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에 비해 우세한 전투력 또는 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집중은 전체적으로 우세한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열세한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우위를 달성을 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조직하면 열세한 군사력으로도 승리가 가능합니다. 집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더라도 전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어떤 부분에서 큰 것이 되면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열세한 병력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는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노력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군사력을 육성해둬야 될 것이고 합리적인 전쟁 수행 계획을 수립해서 역시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용한 재반 조소를 통합을 하고 예비대를 적절히 편성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함으로써 집중적인 효과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 군사작전이 일어나는 그 국부적인 차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집중할 때 집중하고 분산할 때 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기동과 공세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군사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충분한 전투 근무 지원을 보장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다소 열세하더라도 지속력이 커서 나중에는 집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동입니다. 기동은 전투 준비 태세를 구비한 전투력을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준비 없이 그냥 차만 타고 가는 것은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전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서 이동하는 것이 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동을 통해서 모든 부대들은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과를 확대하며 취약성을 감소시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사에 있어서 집중과 기습은 대부분 기동으로 달성됩니다. 기동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부대를 차량화한다든지 적이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야간, 악천 후,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지형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기동의 우세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전 지속 능력과 체력을 보강함으로써 처음에는 불리하더라도 나중에는 움직임이 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 시행착오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동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적이 없는 방향으로 기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멀더라도 적이 없으면 실제로 훨씬 더 빨리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산과 집중을 조화시켜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공중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동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부대가 혼자만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부대와 상호 지원 거리 내에서 필요할 때 서로가 지원하면서 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구할 때도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축구 평가할 때도 어느 축구팀은 기동력이 좋다. 또 어떤 선수는 높은 기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잘 달리는 선수보다 더욱 유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습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예상하지 않는 의도, 시간, 장소, 방법으로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조차 숨긴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투력은 발휘되고 적의 전투력은 발휘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적이 밥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기습을 하게 되면 적은 밥을 짓고 있으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우리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총을 들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가니까 높은 전투력을 발휘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습은 여러분도 익히 들으셨겠지만 인간, 특히 부대 지휘관의 창의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군사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머리 좋은 장군이 이를 통해서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수준에서 기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기습 중에서 전략적 기습, 즉 상위의 기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적을 보면서 적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의도, 시간, 장소, 방법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습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을 보안이라고 그러고 각 부대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고 북한은 탱크로 우리를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남한은 그 당시에 적화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집중 기동 기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풀러가 만든 것은 총 9가지입니다. 따라서 6가지가 있습니다. 공세의 원칙, 그러니까 공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안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습을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의 원칙은 어떤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변경하지 말고 또 그 목표는 예하부대가 전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되고 특히 전쟁의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지휘 원칙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군사작전이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약의 원칙은 집중의 원칙과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필요한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쪽에서 병력이나 자원이나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절약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명의 원칙은 작전 명령이나 어떤 지시는 감명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다양하고 또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감명한 명령 하다를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단일 지휘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소 미흡한 지휘관이 있더라도 그 지휘관의 말을 전부 함께 적극적으로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투력이 막강한 부대라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지휘하고 모든 노력이 분산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원칙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마 기업 경영이나 또 인간관계 또 모든 일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중, 기동, 기습의 원칙에 대해서는 한 번씩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과제에 적용을 해주시면 아마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